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 주민 여러분. 열리지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열리지공입니다. 공적제 4화 방송. 오늘 벌써 4화인가요? 네, 벌써 4화. 네, 오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주 초대형 우리 패널님을 모시고 말씀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바로 전주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석에 지난 그 주에는 저희가 방송을 안 할 예정입니다. 연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거를 먼저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오늘 강원랜드 국감이 어제 끝났는데 오늘 녹화 날짜에 다음 날이죠. 하면서 오늘 정말 정선의 그죠?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그렇죠.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을 모시고 네네. 네, 오늘 팟캐스트 방송을 강하게 심도 있게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 정말 초대형 패널이라고 모셨던 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네. 정성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시고 네. 전에 그죠? 전에 네. 정성군 군의회 의장님을 역임하신 송계호 의장님을 오늘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박수. 네. 의장님 오늘 어렵게 네. 이제 쭉 강원랜드 문제나 정성 문제 있으면 쭉 나와 주시는 일이라 믿고 네. 오늘 첫 같이 하시게 됐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저와 껌딱지죠 늘 붙어 다니는 네, 10년대. 네, 태백 시민연대 사무국장 정득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박수 거야? 아니요. 네. 네, 오늘은 강원랜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강원랜드 삼승희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 그렇죠. 임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날카롭게 네네. 정말 이빨 꽉 깨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두 분 처음 만났는데 인사는 어색한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부담 목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정선의 최고의 논객과 네. 태백의 논객이 이제 한 자리. 나 오늘 김구라 된 느낌이에요. 썰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함승희 사장은 행보가 어떤가요? 어떤가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이분? 국감 때문에 바쁘시긴 했지만. 국감 때 이제 본연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또 예리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 내용 오늘 조금 이따가 많이 다뤄야죠. 하실 거죠? 그리고 네. 또 같이 하신 또 의장님께서 네. 또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또 따져주시면 이 팟빵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장님은 이 강원랜드는 왜 폐광 지역 인사를 왜 안 뽑을까요? 이쪽은 강원랜드는 왜 우리 폐광 지역 사람들을 안 뽑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폐광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강원랜드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그게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있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뽑을 때 지역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네. 전문가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역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예, 아니다.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국방부 출신의 국정원 출신 전문가다. 이런 얘기죠.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카지노에. 네. 국방부 출신이 카지노 본부장 얘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인사를 별로 선임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안타깝죠. 우리가 못 찾아먹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지역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중앙정부나 거지. 강원랜드의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지역을 무시하는 거죠. 지역을 무시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네. 거고. 지역에 인물이 많죠. 전문가가 많죠. 그럼요. 강원랜드 예. 직원도 전부 다 전문가 아니에요. 참 폐광 지역 출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강원랜드 역사 속에서 한 명도 없다라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요. 네. 그 강원랜드 자체에 있던 직원 5모, 네. 또 백모 다른 상무나 본부장님 한두 분 계셨는데, 네네. 그건 자체에서 승진했던 거였고요. 선임된 건. 예, 지역 출신으로서 네. 또 그 강원랜드를 잘 알고 만들었던 네. 그다음에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게 안타깝죠. 그러면 폐강 강원랜드의 근본 태생인 강원랜드가 네. 이 폐강의 태생을 분명히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철저히 무시한 거네요. 개무시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랜드에게 폐광 지역은 개무시당한 것은 임원을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뽑아주지 않았다. 네. 야, 섭섭합니다. 섭섭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도대체 왜 만들었는데? 네. 왜 만들었는데 세금 관련 문제 총 금액이 얼마에 우리 폐광 지역 지방세는 얼마고 국세는 얼마인가?
이거 어느 분께서? 네. 제가 간략하게 제가 우선 설명해 드리고 네. 우리 의장님께서 또 네, 추가적으로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어제죠. 국감시에서 이제 세민연의 이제 박완주 의원이 네. 자 제기하신 건데 폐강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금 지방세 2배를 네. 중앙 정부에 내고 있다. 그럼 세금 그럼 강원랜드는 국고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러게요. 네, 네, 네. 분명히 폐강 지역의 경제 활성을 위해서 네. 만들었는데 희한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우리 자료를 보면 네. 15년간 강원랜드가 낸 세금이 모두 5조 2,600억이에요. 아, 5조 2,600억. 5조 600. 네. 오. 5조 2,600. 발음도 안 돼. 너무 커서. 그 중에 이제 지방세로 폐광 지역 지방세 얼죠. 네. 1조 5천억. 1조 5천억. 전체 비율로 한 28.5% 되네요. 네. 나머지금 71.5%. 누가 가져갔어요? 약 3조 7,600억. 네. 가져가셨네요. 누가요? 야, 이건 뭐 이걸 정부에서 가져갔거든요. 정부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 폐광 지역에 낸 세금이라고 해봐야 1조 5천억 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폐광 지역을 무시한 거죠. 또 무시했나요? 네.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 계속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전에 5,000원에서 지금 7,500원인가 네. 올렸잖아요. 네. 이것도 전부 다 국고입니다. 그쵸. 이것도 국세로 다 갑니다. 단 1원도 지금 지방세로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외에 38% 지분 참여했다고 하는 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네. 거기서 지금 수천억을 또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지난 5년 배당금 지금 뭐 맞아요. 그렇죠. 예, 6, 7천억 이상 될 거예요. 많은 금액을 갖고 왔는데 여기다 투자한 거는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많이 없잖아요. 미미하죠. 광해관리공단이 36%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인데. 자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투자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뭐 9월 1일 날 신사옥 옮기면서 초호화 신사옥 언제 지으셨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광해관리공단도 한번, 정부도 그 언제 한번 또 별도로 다루자고. 다룰까요? 네. 네, 광해관리공단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네. 다뤄야 아, 돼요. 다뤄야 이게 돼요. 이거 돈 너무 많이 가져갔는데 왜 아무것도 네. 안 하는가? 네. 작년에도 한 700 갖고 왔더라고요. 작년에도 700억? 네, 그러니까 연 한 700억씩 갖고 가거든요. 돈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네. 금액적으로 봐서 이게 참 답답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여전히 지금 이런 대화들은 여전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민을 무시한다. 네. 무시한다. 근데 이렇게 질을 했는데 답변은 함승희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중장기 경영 전략 관련해서 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네. 자,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께서는 카지노를 부정하셨는데 부정했죠. 예, 카지노 예. 도박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도박장 사장님께서 왜? 또 이상하게 또 네. 영종도에다가 카지노 지분을 투자하고 영종도에다 카지노 집을 지분을 투자하겠다.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형의 카지노를 인수하겠다. 아. 계속 카지노 쭉 가시겠다. 도박장을 부정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여기서 그 그쵸. 강원랜드에서 영종도에다가 그 카지노를 투자하겠다. 네. 나중에 내국인 카지노로 변질되는 거예요.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지금 8개인가 그 카지노가 있는데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죠. 근데 네. 적자지는 회사를 강원랜드가 만든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조 6,700억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렇죠. 금리 노름하고 아, 있잖아요. 금리 노름하고 있죠. 금리 놀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자 놀이하고 있는데 네. 이걸 다 투자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경쟁력을 갖췄어야죠. 그리고 영종도나 예를 들어 제주도가 강원랜드 투자하지 않고서도 거기에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만약에 다음 달에 영종도에 허가 난다라면 강원랜드 반토막 됩니다. 반토막 되죠. 직원 반 줄어버려야 그렇죠. 돼요. 저 폐광지역 그냥 공동현상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작살나는 거예요. 네.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 대표이사가 장단기 계획을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네. 내놓은 자료에 영종도에다 투자하고 제주도에 적자나는 카지노 사업을 인수하겠다. 몇 개를 인수해서 운영하겠다. 네. 이것은 곧 내국인 카지노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꼼수인 거예요. 꼼수죠. 그러면 우리 지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지역에 4개 시장, 부시장, 부군수님들 대표로 가 있는 이사님들 이거 이사회 통과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사회 통과도 안 된 거 이거 막 발표해도 되나요? 그러게요. 네? 이 사실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사회 통과도 안 된 이사회분들이? 것을 난 모르겠어요. 이사회분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면은 네?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표이사가 저 국감에다가 자료를 내놨나요? 근데 이걸 우리 폐광지역에 어제 네. 처음 접했잖아요. 처음 접해서 놀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부시장, 부군수 대표로 가 있는 사회사들은 뭐 하고 있나요? 야,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팩트펀치 만료 지금 10년 남았잖아요. 네, 10년 네. 남았죠. 10년 남았는데 그 10년을 위해서 네. 영종도에다가 카지노 지분 투자하고 제주도에 카지노 회사 그렇죠. 인수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어? 겁니다. 답답한다 답답해. 네. 답답합니다. 이거 뭐 답답함이 계속 끝을 달립니다. 아주. 네. 이거 또한 무시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지역을. 또 무시한 건가요? 네. 아 너무 무시한다. 공청회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열흘 한 번 안 들었잖아요. 정말 참. 개무시네요 그건.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예,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함승희 대표는 또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답변 중요합니다. 한번 어. 듣고 갈까요? 네. 뭐라고 자, 하셨나요? 본인 스스로 이거 내국인 카지노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건 적자인데 그걸 인수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글쎄요, 뭐 네.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도는 아니다. 그래요. 어? 그래 의도는 아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강원랜드 수익은 많은 사람들이 폐가망신해서 얻은 피 묻은 돈이다. 그래서 단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야. 이제 그 사극에 나오는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허투루 쓸 수 없다? 아니요, 제가 사극에 나오는 은어로 한마디 드리면 네. 그 입 쳐 닫아라. 아유. 아유, 그렇죠. 너무 심했나요? 예. 야, 왜 그러냐면 이 단돈 10원에 대한 건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도 뭐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네. 예, 지역적인 거 소통 안 하고 진짜 네. 개무시하고 네. 돈은 다 이 많은 돈들은 다 그죠? 어디로 그리고 갔는지. 아까 뭐 강원랜드의 내부에다가 네. 1조 한 5천억 되는 돈을 쌓아놓고 이자 놀이 한다고 1조 6,700억. 네. 야, 네. 1조 7천억이네요. 네, 네. 7천억이 가깝습니다. 그 이자 놀이 해도 이자놀이 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집중 투자했어요. 네. 그렇죠. 네. 참 그리고 돈 쓰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카지노 인수 쪽으로 자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네. 그쪽 영종도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한다. 네. 그게 같이 박수 치고 있는 게 말이 안 자, 되는 거죠. 이건 참 폐광지역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네. 예, 우선 간략하게 네. 지금 함승희 대표가 어제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오늘 본 주제죠. 네. 인사에 관련된 거 한번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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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들 많이 모셔왔죠. 저번에도 다뤘지만 많이 네, 많이 모셔왔죠. 예, 예. 네. 그동안 강원랜드 네. 사장 대표이사가 8명인가 바뀌었어요. 네네. 바뀌면서 대부분 강원랜드 임원이 많게는 12명에서 15명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12명이에요. 12명 있죠. 근데 이번에 함승희 대표가 오면서 12명도 그러니까 본인 빼놓고 부사장 뭐 빼고 이러면 네. 나머지 한 10여 명을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로 왔다. 낙하산 인사로 왔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낙하산을 왔을까요? 뭐 카지노 본부장이 어떻게 국방부에 카지노가 있나요? 군인들이 네, 좋아하나? 군인이 네, 근데 본부장으로 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카지노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만 1,000원 2,300명이 넘어요. 네. 그쵸. 그 직원들이 과연 통제가 될까요? 통솔이 될까요? 뭔 얘기를 하면 될까요? 거기 강원랜드에 있는 직원들은 최하 2, 3년에서 많게는 팀장 책임자들은 10년, 15년씩. 그렇죠. 오래 그래서 있었죠.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럼요. 군인 정신 발휘해서 네. 기강이나 잡을까요? 그게 되나요? 좀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잡았잖아요. 잡다 혼이 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사과하고 뭐 네. 성명서 내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네. 다시 국방부로 보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서 전문가 노릇.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문가하고 통제하고. 뭐 국정원 출신도 있고요. 네. 또 뭐 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고 하하. 뭐 일일이 다 고용을 못 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강원랜드에 적어도 감사나 이사, 적어도 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를 제일 잘하는 강원랜드 직원 중에서 나와야죠. 당연하죠. 또 네. 지역에 주민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대표들 많잖아요. 그럼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폐광 지역에 고급 공무원들 또 능력 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많죠. 여기서 절반이라도 아마 그렇죠. 대여섯 명이라도 좀 들어가 있다라면 그럼요. 오늘날 강원랜드 이렇게 지역 무시 않죠. 지 마음대로 뭐 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저 영종도에다 투자하고 이런 거 발표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못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적으로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네네. 임원들에게는 함승희 대표가 거론했던 뭐 내국인 카지노는 네네. 아니다고 하지만 영종도나 제주도 인수 같은 네. 경우는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겠네요. 임원들이 이런 분들인데 뭐 내부적인 반발을 했을까요? 없죠. 낙하산을 이루다 모르니까 압니까? 그냥 싹 묶고 가네요. 그리고 대표선 또 불통이잖아요. 아유, 그냥 막 그렇죠. 밀어붙이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불통의 네. 이미지가 정선 쪽에서 들리나 보죠. 저는 몰랐었는데. 그렇죠. 아, 네. 정선 쪽 더 많이 들리죠. 네,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리고 대박은 그 강원랜드 안에 자체에서 승진했다라고 하는 네. 뭐 이런 밝힌 뭐 다 합니다만은 밝히죠, 뭐. 전략기획본부장하고 있는 성철경 씨 같은 경우에 네네네. 이분은 거론해야 되겠네요. 아 전략기획이에요. 전략기획. 이런 사람이 핵심 전략기획을 아닌가요? 짜니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검찰에 기소됐던 사람이에요. 돈 500만 원 받아먹다가. 그래요? 네? 강원연대 재임 시절에 그랬나요? 네, 재임 시절에. 예, 어허. 기소가 되고 500만 원 벌금 물었잖아요. 아. 야, 뇌물인가요? 아니, 기소됐죠. 5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다가 뇌물이라고 봐야 되고. 아니, 뇌물이죠. 그리고 정직 6개월인가 받았었죠. 정직은 또 아니, 6개월 받았어요. 네. 부정부패를 강조하시는 함승희 사장님께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그래, 앞뒤가 이런 안 맞는 분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략기획에 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인데 존경받는 인물이 못 되잖아요.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전략기획에서 통제하고 아이디어를 받게 하고 모아서 전체적인 각 부서에 총괄해야 되는데 네. 총괄이 되겠어요? 야. 야, 함승희 각 사장이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렇네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함승희 그런 사람들을 공정성과 투명성, 말이 안 되는 부정부패하고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하셨네. 더더구나 그 야. 성철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최영집 사장이 있을 때 네. 아. 워터파크 요즘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가 다시 많이 문제였죠. 지금 네,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네. 이걸 핸들링했던 팀장이었어요. TF팀. 아. 워터파크 워터파크 TF팀. 팀장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성철경 씨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내놓은 안이 원안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11개월이 지금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장애 시설이 많다. 네. 물놀이 시설이. 물놀이 그래서 시설. 물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변명을 네네네. 대고 하잖아요. 네네. 여름이 그때는 왜 짧다. 몰랐나요? 그때는 몰랐던 그런 사람을 그럼 전략기획 갖다 앉혀놨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 이거 네. 이분은 이 한 사람으로 네. 인해서 그럼 소신껏 밀어붙이든지 네. 그럼 그때도 전문가들이 있고 다 미국도 갔다 오고 선진지 카나다도 갔다 오고 유럽 쪽도 다 갔다 와서 네. 제대로 된 워터파크 만들겠다라고 했고 네. 그 갔다 온 팀장이 웬 그 자리에 있으면서 워터파크를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잘못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둘러엎었잖아요. 네네 둘러봤죠. 그럼 둘러엎었는데 또 함성희 대표는 그 사람을 또 전략기획통에 또 앉혀놔? 그럼 이게 뭐야? 앞뒤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국감에서도 약간 네네. 나왔었어요. 와, 지난 이거 1월에 그 심각한데. 임원 인사 경우에 네. 과거에 그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 즉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힌 거에 대해서 약간 거론이 함승 대표는 여기 있었어요. 답변 뭐라고 했나요? 아, 그건 제가 또 확인해봤는데 그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네네. 그거 한번 뭐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변명하신 것 같은데 변명을 야, 했다. 여지껏 12개월 동안 그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신 분께서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이런 사실을. 전략기획본부장 성철경 본부장이 전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도 뇌물로 거기다가 지금 이 폐광적 염원이던 워터파크를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디지휘했던 사람이고 네. 원하는 결정했던 사람인데 네. 함승희 대표는 다시는 부정부패 얘기하면 그 입을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승질이 확 하지 나네요 갑자기. 에이. 네네. 자 이거는 뭐 함승희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 또는 네. 뭐 청렴결백이라는 말에 본인이 똥을 튀었네요. 이게 근데 뭐, 이거 정말 몰랐을까?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의장님 어떨까? 알았죠. 알았는데 뭐 몰랐다 알지 하셨어요? 못했겠어요? 몰랐다 하셨죠?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다면 이건 전략기획의 대표- 본부장을 선임시킬 사람을 네. 그걸 모르고 선임했나요? 그럼 그 직무유기가 되나요? 그럼 업무 파악을 해야 그렇죠. 제대로 안 된 아, 거죠. 그렇죠. 업무를 제대로 못 파악하고. 대표이사가 이 본부장을 뽑기 전 몇 개월 전에 뭐 벌써 와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고 어, 그 다음에 알고 뽑았다면 본인 스스로 도덕성을 더럽힌 거고. 임원분들을 엉망진창이네요, 예, 엉망진창. 임원분들 이렇게 또 많이 모시고 오셨는데 그 대우도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혜택도. 그러니까 네. 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예, 살짝 그 가볼까? 뭐 네네. 얘기가 안 되는 게 저는 거기 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그 사시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네. 무슨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소라파크입니다. 아 소라파크. 소라파크. 네, 오. 소라파크가 지금 네. 아, 정선 우리 사법 국가에서 소재 이제 소라파크. 네. 유도하는 것은 25평 이하잖아요. 국가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85평방미터 네네 맞습니다. 미만으로. 네네.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32평이에요. 그럼 이걸 위반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공고를 위반했다. 위반했죠. 네, 위반했다. 위반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좀 전에 그 선임되기 전에 있던 본부장들이 그 자리에 다 있던 임원들이 다 있었어요. 네네. 그 쇼파 혼자 썼는데 얼마나 따랐겠어요? 2년 썼는데. 그쵸. 깨끗하겠죠. 냉장고 얼마나 썼겠어요? 아유.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 말이 되나요? 그대로 아니, 쓰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뭐 뭐 얼마나 이용했겠다고. 그걸 다 바꿨나요? 새거나 네, 다 바꿨네요, 없는데 보니까. 이걸 싹 바꿨는데 이번 국감에도 지적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네네 받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감에도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재부에서는 자 혼자 오시는 그 부임한 임원들에게는 85제곱평방미터 네. 이하의
숙소를 주고 그렇죠. 85 입방미터면 이제 25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네네. 지금 현재 강원랜드는 10개 임원 간사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다 혼자 쓰신다네요. 혼자. 혼자. 아, 다 혼자 오셨네. 혼자 오셨는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 돈으로 그때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강원랜드가 어. 회사 돈 2,100만 원을 가지고 55인치 와, 네. 좀 보지도 못했네. 네네, 55인치 네. TV, 양문형 냉장고, 냉장고. 오디오. 오. 야. 일체를 뭐 가구 일체를 해줬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리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도 문제이지만은요. 네. 차량도 문제예요. 차량요? 본부장들이 지금 차량을 네. 최고급으로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아, 아니 저 너무 우리 저 경찰서장도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정선. 네, 정성경찰 서장들은 좀 소나타예요. 네. 그럼 이런 정도면은 소나타 타고 다니면 본부장 뭐 질이 떨어지나요? 아유. 안 되잖아요. 설마 그래서 기사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대표이사가 차가 2대예요. 대표이사도 차가 두 대. 밴도 한 대 있고 승용차도 한 대 있고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본부장들은 또 기사까지 두고 있잖아요. 기사도 있어요? 네, 본인이 운전하면 안 되나요? 운전면허가 없나요? 또 거기에 수도 사택이 되다 있지. 보니까 네. 전기료, 수도세, 그다음에 물세, 관리비를 관리비. 회사에서 다 물고 있어요. 싹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이런 돈들 차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 차량도 좀 작은 차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남는 돈을 야. 한 직원들 복지비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에 충천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이것을 전부 다 회사에서 물어야 되느냐 야,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보면 아, 이건 뭐. 대부분 공공기관은 구유재산법에 따라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료, 네. 일반 직원들은 그 기숙 합동 숙소죠. 네, 합동 숙소. 대부료를 뭐 많지 않지만 내고 있어요. 내고 있죠. 그런데 임원 식사도 안 내고 있고. 임원은 네. 안 낸다. 야, 아. 강원랜드 직원들 그럼 들으시면 차량도 당연히 안 내겠죠. 차량은 뭐 회사에서 나왔어요. 차량은 또 좀 줄이라는 거죠. 회사 네. 좀 더 해서 차량이죠. 그리고 강원랜드 혼자 와 있잖아요. 본부장 그렇죠. 임원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강원랜드의 콘도들이 대부분 지금 1년 내내 성수기를 여름 한철, 겨울 한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비어 있는 이 콘도를 한 15평에서 20평 되는 콘도를 하나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럼 얼마나 능률적이에요. 아유. 그리고 지금 소라파크가 32평 정도 되는 게 네. 1억 4, 5천이에요. 네. 그럼 이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 줄이면은 돈이 14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4억을 우리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면 복지비로 쓰면 또 얼마나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작년에 이거 공기업 방만 경영 때문에 그때 참 이거 뭐랄까 그 방만 경영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방망경영. 예 네네. 직원들 그 복지 혜택을 다 줄여서 네. 건정 경영으로 바꿨다? 바꿨다. 아. 직원들만 죽이네요. 본인들은 직원들 다 주겠잖아요. 그 당시에. 네. 참 예, 안타깝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은 내놓으라 그리고 안 주고 와. 임원들은 지금 말이지 낙하산 인사가 더더욱이. 더더욱이 만약에 지역 분이면은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니 지역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자가에서 그렇죠. 출퇴근하죠. 예.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기 승용차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가져가면 되잖아요. 기름값 정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출신이 전문가일 뿐더러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 실정을 일도 잘하니까. 그렇죠. 강원랜드를 아끼고 그렇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됐든 좀 줄여서. 이건 뭐 많은 본부장님들은 뭐 좀 다 지역 출신을 좀 바꿔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면 뭐 일단 반이라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좀 바꿔서 달라지지 해보면 않겠어요? 예,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 번은 바꿔봤으면 네. 예?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죠? 너무 지금보다 한 100만 배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집 살림을 우리 식구가 해야지. 그렇죠. 남한테 맡길 수는 남한테 없죠. 주면 될까 하는 생각이 아 이건 뭐 남들이 더 잘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하고 그 낙하산 인사로 오는 폐해를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해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 한 8명 정도 바뀌면서 네. 그 임원이 10명에서 15명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임원도 좀 줄어서 이제 12명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8명이 바뀌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80명 정도 전후돼요. 네. 그럼 80명 전후에 우리 지역 출신 내지 강원랜드 직원이 승진한 케이스는 네. 5명도 4, 5명도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뭐 그러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임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는 국방부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카지노 본부장을 하는데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려요. 네. 그렇죠. 네. 좀 알고 이제 시작하려 그러면 통솔도 안 될 뿐더러 통솔도 안 얘기되느냐. 그렇죠. 아하. 그리고 임기 2년이니까 1년 있으면 또 가야 돼요. 그렇죠. 뭐가 되느냐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있는 강원랜드 직원 중에서 네. 고급 직원 중에서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운동을 하던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가면
첫날부터 업무가 바로.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점이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6천억을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놀이해도 낙하산 인사들이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는 아니면 강원랜드를 아끼는 직원들 중에서 본부장 임원이 됐다라면 1조 6천억을 내버려두고 놔두겠어요? 아유, 그럴 리가. 빨리 투자합시다.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십시다. 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또한 모양 거죠. 그래서 아까 배터법 10년 남았는데 네. 경쟁력 빨리 갖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 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네. 의장님 말씀대로라고 쭉 간단히 들어도 전문가는 폐광지역 주민이 되는 게 맞네요.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특수 분야 뭐 네. 아까 뭐 그럼요. 그죠? 뭐 이제 어떤 뭐 정보 관리 책임자나 이런 부분 빼고는 그럼요. 이분들이 이 임원분들이 폐광지역 주민을 바꿔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다음은 절반이라도 하잖아요. 아, 절반을 그게 하나요? 이제 지역과 네. 소통이고 네. 또 상생이고 예. 그렇죠. 강원랜드가 꾸준히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성철경 본부장님은 그만두시겠네요. 그리고 아니 그만두는 것보다 이번에 스스로 책임을 좀 물어놔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네. 워터파크 문제를 그렇게 3년 내내 네. 그 실제했던 책임자였고 네. 입찰을 해서 무한 기업에서 돌아와서 공사하던 것을 중단. 새로운 사장이 와서 중단하고. 중단하고. 그 워터파크는 뭐냐면 네. 저 최영 사장이 있었을 때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집 사장이 오면서 전면적으로 또 다시 바꿔버렸어요. 다시 바꾸고. 근데 이번에 함성희 사장이 오면서 또 전면으로 또 부장을 또 아, 바꾼 거예요. 그거 뭐. 이 세 번을 바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중심에 성철경 본부장이 있었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네요. 직원 물러났어야죠. 네네네.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성철경 본부장은 그만두는 게 맞네요. 아유, 지금 네. 저거 일찍이 네, 물러났어야죠. 물러났어야죠. 네. 만약에 그만 안 두면 함승희 사장은 더 이상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 안 되겠다. 할 수가 없죠. 그걸 할 수가 없죠. 이건 네. 말이 네. 앞뒤가 안 맞는. 네. 10원 한 푼 더 쓰지 않는데 네. 뭐 이렇게도 하셨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생각이- 10원 한 푼 허투게 쓰지 않겠다. 이 말도 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아 저도 피 묻은 돈 네, 너무 피 듣기 묻은 싫어요. 돈. 아니 피 묻은 돈으로 돈 버는 업체에 사장으로 왜 온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카지노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인사에 관련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문제를 뭐 폐광 지역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네. 차차 네. 네. 이 강원랜드 얘기를 많이 진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할 거고요. 네. 이 카지노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뭐 세민연의 전순옥 의원이 이번에 시사유크에서 얘기했던 걸 한번 언급해 줄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네네.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이건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네. 보면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예, 장애인들. 장애인들, 네. 그러니까 최근 2년간 2014년 14년이죠. 2년간 보면 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제 50일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돼요. 3%. 3% 의무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기관에는 네, 만약에 3%를 못했다. 고용을 안 했다. 그러면 못했다. 범칙금을 내야 되나?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되죠. 아, 네네. 냈어요. 6억을 6억을 벌금으로 냈어요. 냈어요. 야우, 이게 뭐죠? 그런 거죠. 이게 뭐 답변은 그래요. 카지노 및 호텔 업무상 그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래서 아예 벌금 내겠다. 벌금 내고 말겠다. 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강원랜드의 모습인지. 아니 참 6억 의문스럽네요. 5천에 대한 벌금을 낼 거면 폐광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좀 많이 고용해 주면 이 돈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네. 돈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명 넘게 10명인가 네. 고용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요. 금액이 이거 뭐 10명 뭐, 넘게 고용할 수 있는 그렇죠. 돈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남다. 이건 그냥 멘트인가요? 멘트군요. 이것도 내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내년 한번 기대해 보는 예.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네. 인정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좀 제발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네, 제발 좀 우리 함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애인 고용률 아주 높아지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우. 네. 의장님 이건 이 임원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함승희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거론한다. 뭐 부탁할 이유가 없죠. 네. 뭐 폐광 지역 주민이 사장에게 부탁할 이유는 없고. 그럼요. 예. 말씀하시면 이 되죠. 임원에 대해서 그래도 단약하게 함승희 사장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이제 함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임명된 임원들이고 네. 임원들 잘 추슬려서 폐광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가 1조 6천억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돈만 가지고 있고 이자놀이 할 게 아니라 네. 빨리 투자해야죠. 지금부터 설계하고 언제 그림 그려서 언제 투자하냐. 그럼 3, 4년, 4, 5년 그냥 가버려요. 그렇죠. 그럼 페트법 5년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함승희 대표도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빨리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네. 강원랜드를 경쟁력 갖추게 좀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이다. 네. 그리고 임원들 이제 대통령까지도 지금 솔선수범 하잖아요. 그렇죠. 청년 직업 창출을 위해서 지금 펀드까지 지금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고급차 이용하시고, 네. 예, 그다음에 관리비까지도 본인들이 쓰는 거 관리비까지도 하고 혼자 쓰는 방을 32평짜리 쓰고 네. 이거 전부 다 대대적으로 좀 검소하게 솔선수범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네. 직원들이 정말 내 직장에 열심히 하게 하고 또 하나 더 드리면 감사실 좀 줄여야죠. 감사실. 감사실을 대폭 늘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맞아요. 많이 네. 위축돼 있어요.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복지부동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인이 와서 식사라들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뒷머리 당겨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좀 대폭 줄여서 직원들 믿고 네. 그리고 그 검사 출신이시고 네. 감사실을 그렇게 보강을 했다라면 지난번에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거 돈 왜 아직 못 찾아냈나요? 아, 그거 많죠. 예. 그거 아직도 지금 왜 못 찾아냈어요? 개월이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돈은 왜 안 찾나요? 그러니까 감사실이 보강됐다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직원들 믿고 좀 뭐 감사실도 지역 출신이 그렇죠. 또 강원랜드를 제일 오래 근무했던 유능한 직원들이 가 있으면 사정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겁이 나서도 직원들이 나쁜 짓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라도 지역과 상생하는 모토를 가지고 네. 강원랜드 집중력 있게 개발해서 네네. 빨리 경쟁력을 갖추는 아. 이런 사장 대표로 남았으면 좋겠다. 거듭났으면 좋겠다. 네. 네. 함승희 사장님께서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우리 의장님의 말을 좀 새겨 들어야 해강 지역 주민의 염원이죠, 이 말이. 요약해서 네. 보고하실 거예요. 아우, 정말 그죠. 누군가 보고하겠죠, 밑에서. 우리 함승희 사장 좀 이제 지역과 소통하시고 네. 해강 지역 중심으로 좀 생각을 조금은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팟캐스트 방송의 강원랜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의장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럼요. 너무 좋네요. 앞으로 오늘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아, 많죠. 네. 네. 미래 비전도 제시해주고. 아, 그러면 대안도 만들어주고. 대안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네네. 그리고 가오랜드 저 태생도 한번 언급해 주셔야 돼요. 네. 태생도 네. 우리도 그럼요. 살아있는 역사. 그럼요. 우리 의장님 그다음에 살아있는 역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콤포 문제나 콤포 문제. 콤포. 여러 가지 폐강 지역 지금 태백이나 정선 상인들 지금 다 죽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 지역 장사 안 돼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자, 강원랜드 문제 오늘 인사 문제만 스타트하면서 다뤘습니다. 왜냐면 국정감사가 하면서 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시작과 다루게 되는데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이제 우리 송기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폐강 지역의 미래 비전 또는 문제점, 태생, 역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네. 쭉 자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우리 의장님 오늘 또 태백 오늘 여기 어딘가요? 여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태백은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팟캐스트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